안녕하세요. 매스웍스 코리아 교육 강사 최준호입니다. 오늘 저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시작, 객체를 활용한 매틀랩 프로그래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라이브는 크게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틀랩에서의 객체 필요성, 두 번째는 클래스 정의와 오브젝트 생성, 세 번째는 패키지 폴더의 활용,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왜 또는 언제 매틀랩에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가? 먼저는 도움말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의 규모와 복잡도가 증가할수록 함수도 더 복잡해지고 관리하기 어려워집니다. 함수가 너무 커지면 크기가 작은 여러 함수로 나누고 함수 간의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함수 개수가 많아지면 함수에 전달하는 데이터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일이 더 어려워지고 오류가 발생하기 쉬워집니다.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전선의 가닥들이 있고요. 그 전선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코드의 길이가 길어지고 또는 코드의 복잡도가 증가하게 되면 매틀랩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작성하시게 되면 재활용이 용이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매틀랩에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 사용되는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커스텀 데이터 타입입니다. 매틀랩에서 무수히 많은 데이터 타입들이 제공이 되지만 사용자가 자신만의 커스텀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그때 객체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매틀랩 앱, GUI 프로그램입니다. 앱 디자이너를 이용해서 매틀랩 앱을 만드시게 되면 그 코드는 객체 지향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는 유닛 테스트입니다. 물론 객체를 활용하지 않아도 펑션 기반의 또는 스크립트 기반의 유닛 테스트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객체를 활용하셔서도 여러분들은 유닛 테스트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고객 성공 사례들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조회사 홈페이지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입니다. 아마 쉘이란 회사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 쉘이란 회사가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이용해서요, 확장 또는 유지 보수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들 수가 있었다 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트라이언트라는 회사인데요, 사실 저도 잘 모르는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에러가 더 적은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재사용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정의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빠르게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보쉬, 아마 다 아시는 회사이실 겁니다. 자, 이 보쉬라는 회사가 그 유지보수 작업을 객체 지향 기능을 이용해서 단순화 시킬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 고객들도 매틀랩의 객체 지향 기능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간단한 매틀랩 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코드의 구성 요소를 아주 단순하게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에는 상수와 변수가 포함됩니다. 여기서는 빨간 색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액션인데요, 보통은 반복을 하거나 조건적으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은 데이터는 구조체로 구성을 하고 액션들은 펑션을 이용하여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펑션 안에도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조체와 이 펑션을 합쳐서 우리는
클래스를 만들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객체 지향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을 수많은 객체라는 기본 단위로 나누고 이들의 상호작용으로 코드를 서술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앞에서 클래스는 구조체와 펑션을 합쳐서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왼쪽에 매틀랩의 구조체 그림이 있고요. 오른쪽에 매틀랩 펑션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체와 펑션을 하나로 합치면 클래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단순히 이런 클래스들만 사용을 한다면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객체 지향답게 만드는 요소에는 여기에 나열을 했습니다. 자, 추상화, 그 다음에 캡슐화, 그 다음에 상속, 그리고 다형성 등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활용해야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내용은 제가 오늘 설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객체를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틀랩에서 객체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자, 그 객체를 만들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은 클래스를 정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를 정의하는 방법은 매틀랩의 홈 탭에 New를 클릭하시고 클래스를 클릭하시면 클래스 템플릿 파일을 여실 수가 있고요. 바로 이 클래스 템플릿 파일을 수정해서 클래스를 정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매틀랩 데모는 야구팀의 승패 데이터를 가지고 승률과 승패 마진을 계산할 수 있으며 그리고 팀 간의 승률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객체를 활용하여 작성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프로야구를 좋아하고요. 그 중에서 LG팀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LG팀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제가 객체를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 이 왼쪽에 보시면 이 클래스 이제 구성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프로퍼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데이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 가지 데이터를 사용을 할 겁니다. 로스, 패, 윈, 승, 그 다음에 네임, 팀 이름, 이 세 가지 데이터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라는 부분이 함수입니다. 그래서 compare라는 함수 또는 뭐 win rate, 그 다음에 WL margin, 이런 함수들을 이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틀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틀랩 최신 버전인 2021A 버전을 이용해서 데모를 시연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홈 탭에 New 클릭하면 이제 클래스가 있고요. 이 클래스를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클래스 템플릿이 만들어지는데요. 제가 이 클래스를 몇 번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13이라고 표시가 된 거고요. 원래는 이제 그냥 untitled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클래스 definition 파일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property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데이터 부분입니다. 데이터 부분이고요. 구조체에서는 구조체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그 구조체 안에 있는 데이터들의 이름을 이제 field name이라고 부르는데 클래스에서는 그것들을 이제 property name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이제 metho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함수 부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함수를 한꺼번에 클래스 안에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프로퍼티 이름들을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세 가지 데이터를 사용할 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win, 그리고
로스, 그리고 name, 이 세 가지 사용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def라는 키워드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클래스 이름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제 my KBO 이제 팀이라고 이렇게 작성을 할 것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미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저장해서 덮어 쓰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닫고요. 미리 작성해 놓은 코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name하고 win, loss가 여기 프로퍼티 안에 들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소드들을 보시면 이제 함수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메소드에서 여러분들이 함수를 작성할 때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이 펑션은 end로 끝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이제 매틀랩 펑션을 작성할 때는 굳이 end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꼭 펑션당 end들을 이렇게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펑션이 시작되고 end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펑션이 시작되고 또 end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펑션이 시작되고 end에서 이렇게 끝나도록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메소드들도요, 메소드 블락은 메소드로 시작하고 이제 end로 끝납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실 이제 클래스를 이제 작성하실 때 end를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프로퍼티 블락은 이제 프로퍼티로 시작하고 end로 끝나고, 메소드 블락은 메소드로 시작하고 end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각각의 펑션들이 펑션으로 시작하고 end로 끝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도 클래스 def로 시작하고 end로 끝납니다. 자, 그래서 end들을 잘 써주셔야 되고요. 자, 이 펑션들은 사실은 그냥 다른 매틀랩 펑션들과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이 펑션들은 기본적으로 오브젝트를 입력으로 받아서 실행하는 함수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두 번째 함수들 보시면 입력으로 제가 오브젝트를 이렇게 받도록 작성을 했고요. 사실은 뭐 변수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밑에 있는 펑션도 오브젝트를 입력으로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ompare 함수도 이제 오브젝트를 입력으로 받도록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첫 번째 myKBO팀이라는 펑션은 오브젝트를 입력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자, 이 펑션은 여러분들이 특징을 발견하실 수가 있는데 바로 클래스 이름과 펑션 이름이 같습니다. 자, 이런 펑션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생성자 construct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construct 펑션은요, 오브젝트를 입력으로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construct 펑션에 하는 역할을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structor 부분을 주석을 처리하고 객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변수를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저는 AA라는 변수를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이제 클래스 이름을 대입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제가 AA라는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클래스와 오브젝트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클래스와 오브젝트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클래스는 이제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한 템플릿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는 그런 클래스가 구체화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자동차는 클래스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는 그 자동차의 모델들,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소나타라든지 그랜저라든지 뭐 트랙스라든지 뭐 QM6라든지 뭐 스파크라든지 모닝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오브젝트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매틀랩에서 다시 설명드리면 클래스는 이제 데이터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클래스는 데이터 타입이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는 그런 데이터 타입을 가진 변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네임과 윈과 로스의 값들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럼 이 값들을 채워 넣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구조체 문법과 비슷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오브젝트 네임 점 그리고 프로퍼티 네임 써주시고 거기다가 어떤 값들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값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에 들어간 값을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프로퍼티들이 많다면 이렇게 일일이 다 입력하기 귀찮죠. 그래서 컨스트럭터 메소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컨스트럭터 부분을 다시 주석을 해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석을 해제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컨스트럭터 메소드가 있을 경우에 어떤 오브젝트를 만들 때 여기다가 이제 바로 그 해당 값들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의 이름과 승, 패 이렇게 넣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LG 그 다음에 뭐 5승 3패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요. 보시면 이제 제가 아까 썼던 문법이랑 동일하죠. 이 아웃풋이 뭐가 되냐면 그 오브젝트가 아웃풋이에요. 그래서 컨스트럭터 메소드의 아웃풋은 이제 해당 오브젝트가 이제 출력으로 나가고요. 그 오브젝트의 이제 각각의 프로퍼티에다가 입력들의 값들을 이렇게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일일이 하나씩 입력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 한꺼번에 넣어서 오브젝트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펑션들을 볼게요. 하나만 보겠습니다. win rate. 이제 승률이죠. 승률은 이제 전체 게임 수 분의 몇 번 이겼냐 비율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오브젝트가 바로 이 AA라는 변수를 이제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값들을 써야 되니까 이 win 값들을 써야 되니까 또 저게 점 찍고 또 점 찍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상에 이 함수를 이제 호출을 하게 되면 어떤 팀의 승률이 얼마입니다 라고 이렇게 출력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함수를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 그래서 일반적인 함수 쓰듯이요, win rate 하시고 여기다가 오브젝트 변수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AA 점 하고 그 다음에 함수 네임을 이렇게 써주셔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함수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두 가지 문법을 이용해서 함수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함수들의 코드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compare란 함수를 사용해서요, 이제 두 팀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데이터를 이용해서 제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LG팀은 이런 변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my KBO 팀하고 LG 그리고 작년에 79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61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NC팀 작년에 우승한 팀이죠. 그래서 my KBO 팀 해서 NC 하고요. 작년도에 83승을 했고요. 55패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compare 하시고, 자, 여기다가 이제 두 오브젝트를 입력으로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LG팀과 NC팀 가지고 이렇게 넣어보면 이제 각각의 팀의 승률을 구하고 그 다음에 비교를 해서 어떤 팀의 승률이 더 높다 뭐 이런 식의 결과를
출력으로 내보내줍니다. 자, 이제는 제가 패키지 폴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키지는 이제 다른 언어에서는 네임스페이스라고 부르고요. 사실은 이제 같은 이름의 클래스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클래스 이름을 장명하다 보면 충돌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패키지라는 걸 사용을 하고요. 패키지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플러스로 시작하는 폴더들이 패키지입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패키지 폴더 안에다가 이제 제가 클래스들을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의 KBO 팀과 그 다음에 2021년도에 KBO 팀 클래스들을 각각 만들어 놨고요. 자, 이렇게 이제 패키지 폴더 안에 들어있는 클래스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패키지 폴더는 플러스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알파벳 그리고 이제 쭉쭉쭉 숫자들 뭐 써주실 수 있는데, 변수를 만드시는데요. 이렇게 먼저 패키지 폴더를 써주시는데 플러스는 빼시고요. y는 2020, 그 다음에 점 찍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클래스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적당하게 이제 값들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때로는 패키지 이름이 너무 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이름이 너무 길면 import라는 함수에다가 이렇게 패키지 이름 써주시고 이렇게 별표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패키지 이름을 빼고요. mykbo 팀 lg 5,3 이렇게 써주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 KBO 팀이 이렇게 있어서 요거는 이제 이름을 좀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폴더에 사용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발표자로 들어왔습니다. 패키지 폴더를 활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교육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관련된 교육은 매틀랩 프로그래밍 테크닉스라는 이틀짜리 교육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객체 지향 관련된 교육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스케줄을 보시면 이제 하반기에 스케줄이 잡혀 있고요.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